오늘은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전망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투자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요즘 투자와 관련해서 훌륭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은요, 기업 분석이나 투자 포인트는 그런 양질의 채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시점을 고민하실 때 저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약간은 도움은 되실 겁니다. 먼저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rrational Exuberance 저자인 로버트 슐러 교수의 전망이론 강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02년에 바로 그 전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는 전망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불확실성에 맞닥뜨려진 사람들의 결정에 관한 이론이고, 여기서 전망이란 바로 gamble, 즉 도박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도박으로 바꿔보니 조금 더 잘 와닿는 느낌이죠? 실로 교수는요, 사람들의 도박은 가치 함수라고 불리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확률에 대처하는지를 유추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는 효용이라고 말하죠. 그럴듯하게 효용이란 단어는 쓰지만요.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우측은 이익, 좌측은 손실입니다. 위쪽은 주식 상승이고 아래쪽은 주식 하락입니다. 우리가 주식 상승기에서는 이익을 보겠죠? 이익 곡선은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100만 원의 이익을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효용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죠. 훨씬 더 밑으로 꺾여지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100만 원을 손해봤을 때 갖게 되는 효용의 범위입니다. 똑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의존하는 편견 중 하나는 손실 혐오 혹은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내가 하나를 덜 먹더라도 손해는 죽어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확률의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핸드폰 회사의 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체 핸드폰 가격의 10%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하죠. 즉, 큰 비용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작고 확실한 손실에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는 선택 상황 1입니다. 이익과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가는 100%의 확률로 9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선택나는요, 90%의 확률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던가 아니면 10%의 확률로 0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와 90%의 확률을 따져보고 100%의 확률인 가를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상 효용값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100%니까 90만 원이겠죠? 그러나 나의 경우에 예상 효용값은 우리가 100만 원을 받을 확률을 100만 원 곱하기 0.9, 0원을 받을 확률이 0.1 하면 나오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역시 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가와 나의 예상 효용 가치는 90만 원으로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손해 조건입니다. 자, 선택가는요, 100%의 확률로 90만 원의 손해를 보던가 90%의 확률로 100만 원의 손실을 보던가 아니면 10%의 확률로 손해를 보지 않던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 확률이 10%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상 효용을 계산해 보면 가의 경우에
예상 효용은 마이너스 90만 원이고요. 나의 경우에도 예상 효용은 먼저 우리가 100만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은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하면 되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지 않을 확률은 0 곱하기 0.1 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마이너스 90만 원이 나옵니다. 즉 가와 나의 예상 효용은 마이너스 90만 원으로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다룰 때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험한 전망, 즉 도박보다는 확실한 이익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손실을 다룰 때는 이익을 다룰 때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사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손실을 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손실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며 기꺼이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결과의 확률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기대효용 이론이죠. 하지만요,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교수님들의 결론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카너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문제는 과신으로 인해 야기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망, 즉 도박은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이 위험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향 때문에 기꺼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신은 긴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실에서 더 쉽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너먼 교수는요, 우리에게 사회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을 구별해야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세상엔 모든 난관을 극복한 성공한 낙관적인 기업가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낙관적인 기업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하지만요, 기업 혹은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대응은 개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카넘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실루 교수의 저서 중에서 비합리적 풍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합리적 풍요, 비이성적 과열 등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비합리적 풍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적 풍요라는 용어는 자산의 가치를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실제 펀더멘털보다 훨씬 더 상승시키는 투자자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에 의해 사용되었는데요. 심리적 요인에 의존하는 근거 없는 시장 낙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거품과 관련된 부풀려진 자산 가격의 생성과 동의어가 되었고요. 이러한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고 시장 패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상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가상화폐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거품이 터지면 투자자는 빠르게 패닉 매도로 전환하고 때로는 펀드멘털에 기반한 가치보다도 더 낮은 가치로 자산을 매각하게 되겠죠. 거품에 뒤이은 패닉은 다른 자산군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를 지적했던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투자자는 시장 수정 직전에 올인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는 강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과신했던 투자자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고점에 물린 개미가 많다고 합니다. 증시가 마구 올라가면 그 시기에 누구든 돈을 버는데 나는 뭐하고 있던 거지? 하고 투자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긴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상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나름대로의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후회라는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조금 빨리 투자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의 후회. 조금 빨리 팔았으면 손실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 다른 사람은 많이 버는데 나는 왜 투자를 안 해서 소득이 없지와 같은 후회 말이죠. 이 후회라는 놈이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괴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식이 제가 정한 특정한 비율로 상승한 후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고점 매수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식의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도요. 절대로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요. 다시 상승할 때도 제가 정한 기준까지 일정 기간 더 기다렸다가 분산 매수하는 등의 제 나름의 기준선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최대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극한의 손실을 회피하지 않은 것이 저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물론 그럼에도 저의 행동 편향을 100% 피한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당연히 보았죠. 하지만요, 그냥 작은 손실을 본 날은 맥주 한잔 하면서 훌훌 털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기준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기준점은 모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더욱더 기술적인 부분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즘 핫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